엑스포 최근에 부산 떨어졌습니다. 사우디 119표에 부산 29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엑스포는 정체가 뭐냐 이 말이야.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부산이 떨어졌습니다. 엑스포. 참 안타깝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되게 아깝게 떨어졌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좀 너무 완벽하게 떨어졌어요. 그죠? 또 근데 일각에서는 당연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요, 엑스포 유치할 때 발표하는 걸 보니까 얘네는 지금 신도시를 건설해. 그냥 지금 신도시를, 리야드 엑스포 하나 때문에 지금 신도시를 막 건설을 해. 막 이렇게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리야드 엑스포의 지금 계획도예요. 계획도. 오일머니 파워가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지금 2030년 엑스포 사우디가 붙었죠. 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리야드가 어디냐? 사우디의 수도예요. 사우디 하면은 떠오르는 게 메카죠. 메카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제 이슬람 성지죠. 그리고 요 위에 가면은 메디나라고 있어요. 이 두 곳이 유명한데 요 안쪽에 있습니다. 메카 메디나처럼 해안가랑 가깝지가 않아요. 이 리야드라는 곳이 사실 뭐 그렇게 지리적으로 뭐 접근성이 좋고 그렇진 않아요. 이 내륙에 막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으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근데 뭐 좋다 이거예요. 리야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좋다 이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 엑스포가 뭐길래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한국에서도 인간 간다요가 1993년 3살 때 대전에서 엑스포를 했었어요. 그죠? 플레임 1993년 대전 엑스포입니다. 자, 이 대전 엑스포를 대전 세계 박람회라고도 부릅니다. 박람회. 답이 나왔네. 엑스포는 박람회예요. 박람회. 그죠? 엑스포는 박람회구나. 박람회. 자, 박람회가 뭐냐? 대한민국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박람회를 뭐라고 써놨냐면은 생산물의 개량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하여 농업상업 공업다위에 관한 온갖 물품을 모아서 버려놓고 판매 선전 우열 심사를 하는 전람회다 라고 써놨어요. 훌하게 노잼으로 써놨어. 솔직히 개노잼이죠. 결국에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의 국가들 아니면 이 엑스포를 연 국가들이 자기들 기업 개쩔어, 자기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력 개쩔어, 이런 거 전시하고 자랑하는 날입니다. 자랑하는 날이에요. 자랑하는 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물론 아직은 뭐 상용화되지 않은 것들, 앞으로 상용화될까 싶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예컨대 대전 엑스포에서 93년도에 이미 전기차가 있었어요. 전기차가 있었어. 근데 배터리가 이제 성능이 떨어지고 기술도 떨어지고, 근데 일단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93년도에 자기부상 열차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지. 자, 엑스포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냐?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증기기관차들 이런 거 자랑하려고 이제 전시회 같은 거 하죠. 우리 산업혁명이 이룩한 다음에 개쩌는 나라 됐어. 아주 대표적으로 영국입니다. 1756년에 영국이 이런 박람회를 시작해요. 그리고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도 했었고, 1798년에는 프랑스, 이런 식으로 해, 이 나라들이.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1700년대의 저 엑스포들, 박람회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엑스포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냥 지들이 열고 싶어서 연 거예요. 지들이 그냥 열은 거야. 어떤 뭐 공식적인 협회를 통해서 뭔가 뭐 결정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연 거라는 거죠. 그냥. 자, 근데 이 대전 엑스포 아니면 이제 2030년에 할 사우디 엑스포, 이 엑스포들의 명맥의 최초는 수정궁. 유명하죠. 야, 이게 지금 1851년입니다 1851년 영국 런던의 런던 엑스포다 이 말이에요. 이 수정궁을 이렇게 지었어요. 실제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 개쩌지 않습니까? 저게 1851년이에요. 이게 1851년 건축입니다. 저기 1851년에 이런 거를 함으로써 뭐예요? 우리의 국가의 힘, 국력, 기술력, 이런 거를 다른 국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만방에 보여주는 이런 기회인 거죠. 특히나 영국이 산업혁명이 가장 빨랐어요. 그죠? 그거를 대대적으로 또 보여주고 싶었고, 영국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한번 영국이 제대로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지들이 다 보여주고 싶은 거야. 중구난방으로 여러 나라가 다 앞다퉈서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851년 영국에서 했다고 했어요. 1855년 프랑스가 합니다. 1862년 또 영국이에요. 1867년 또 프랑스가 해. 그냥 연도도 지들 멋대로야. 뭐 5년 주기로 한다 이런 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자기들 멋대로 해요. 영국, 프랑스가 일단은 당시에는 엄청난 초강대국이었어요. 그죠? 대영 제국 다음은 프랑스 식민제국이었다. 지금은 프랑스가 프랑스가 좀 잘 사는 나라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가 뭐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1800년대 중후반만 해도 단연 대영 제국이랑 프랑스 식민 제국 이 두 개가 짱이었어요. 이 두 개가 아무튼간에 1800년대 중반에 영국 프랑스가 다 해먹다가 그 이후에는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뭐 미국, 호주, 뭐 여러 나라가 또 해요. 근데 프랑스가 제일 많이 합니다. 프랑스가 엑스포에 되게 진심이야. 지금 엑스포 협회가 BIE예요. BIE. 이 BIE가 엑스포 공식 이제 국제 박람회 기구인데 요거 프랑스에 있어. 프랑스가 이 엑스포에 되게 진심이에요. 1855년, 1867년, 1878년, 1889년, 1900년까지 이거 다 파리에서 합니다. 다 파리에서 해요. 뭐야 이게? 너무 프랑스 위주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엑스포를 꾸준히 좀 하고 싶었어. 프랑스가 특히나. 그래서 1928년에 프랑스 파리를 본부로 해서 이 국제 박람회 기구 줄여서 BIE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현재까지도 여기서 엑스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번에 리야드 엑스포 시작하죠. 근데 93년도에는 대전 엑스포 시작했었죠. 엑스포 종류가 다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2012년도에는 여수 엑스포 있었죠. 이 여수 엑스포랑 리야드 엑스포는 종류가 다릅니다. 자, 엑스포라는 행사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 1번 등록박람회. 이거를 함부로 이 등록박람회가 제일 개쩔고 높은 거다 이렇게 표현할 건 또 아니긴 한데요. 일단은 이 등록박람회가 1번이야. 그죠? 2번이 인정박람회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뭐 딱히 뭐 여러분들 거의 들어본 적 없어요. 3번, 4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포는 대부분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반드시 우리가 이 등록박람회, 등록 엑스포입니다. 인정 엑스포, 등록 엑스포, 인정 엑스포 이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번 등록 엑스포, 등록박람회 이게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규모 차이가 너무 넘사벽이에요. 너무너무 넘사벽입니다. 자, 예컨대 1851년에 수정궁에서 한 거 이거, 영국에서 했던 거 이거 등록박람회입니다. 등록 엑스포예요. 1번이죠. 1번.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에서 2030년에 하기로 한 거 이것도 등록박람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1번 등록박람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떨어졌어 솔직한 얘기로.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둘 다 1번이 아닙니다. 2번 인정 엑스포예요. 근데 사람들이 1번, 2번 구분을 안 하잖아. 다 엑스포 똑같은 줄 알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급이 다르고 사실 넘사벽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대전도 1번이 아니고 여수도 1번이 아니에요. 다 2번입니다. 아, 이거 참 저도 말씀드리면서 좀 씁쓸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등록박람회는 뭐가 그렇게 또 대단하냐 이 말이야. 뭐가 대단하냐. 6주에서 6개월 이상 행사를 합니다. 6주에서 6개월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죠 이거? 3주에서 3개월? 이게 인정박람회입니다. 여수랑 대전이 했던 거 이게 인정박람회의 요건이에요. 등록박람회는 돈이 많아야 돼요. 6주에서 6개월 이하로 행사를 끌고 가야 되고 규모 제한이 없어. 규모 제한이 크면 좋아요. 시설이 좋으면 좋아요. 대대적으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장이에요. 그리고 1995년 이후에는 이 등록박람회는 5년 간격으로 합니다.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5년 단위로 이제 등록박람회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2030년은 사우디고 2025년은 그럼 또 어디가 하느냐? 일본 오사카에서 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5년 주기로 가는 겁니다. 등록박람회는. 근데 인정박람회는 이제 좀 애매해요. 그죠? 이번이 좀 3주에서 3개월 이하 그리고 75,625평. 물론 이것도 넓은 거지만 이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데 주최국은 전시관을 참여국들에게 배분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까 말한 거 5년 단위로 한다는 등록박람회 리야드에서 하는 거 사우디에서 이거는 알아서 지어야 됩니다. 사우디에서 하는 이런 엑스포 등록박람회는 사우디가 땅을 줘요. 땅을 빌려줘. 참가국한테. 니네가 알아서 지어라 해. 니네가 알아서. 근데 여수 엑스포처럼 인정박람회는 일단 여기가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배분까지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엑스포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니네가 참가국들한테 배분까지 다 해줘? 좀 요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니네는 어차피 지금 등록박람회 아니고 인정박람회라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건물 니네가 지은 다음에 배분해줘. 참가국들한테.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사실은. 근데 리야드 엑스포처럼 등록박람회는 땅만 깔아놓고 참가국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지어라. 요런 거죠. 자, 어찌되었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게 부산광역시에서 이제 그 만들었던 부산 엑스포 홍보 이제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로 등록 엑스포를 노렸다는 게 저는 좀 이거 리야드는 이거를 냈대. 리야드는 이거를 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를 보다가 이거 좀
이게 좀 너무 이게 사우디가 참 너무 넘사벽으로 준비하겠다라고 자신있게 또 얘기를 했고, 일단은 발표부터가 조금 넘사벽이긴 했나 보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외국 형님들 부산 왔으면 풀코스 각이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뭐 사우디 쟤네가 오일머니를 뒤에서 돈 매긴 거 아니냐, 이런 좀 과한 국뽕으로 카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가만히 계세요. 창피하니까 진짜로. 나라 창피해, 나라 창피. 국가망신이야, 국가망신. 가만히 있어 제발. 자, 일단은 이번에 2030년 리야드 엑스포의 유치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유치 신청서를 내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나 이거 좀 대박이었어. 이 국제 박람회 기구, 엑스포 기구죠, 여기에 가입한 국가들만 유치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IOC만 해도, 국제올림픽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굳이 가입 안 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국제박람회 기구, 엑스포 기구죠, 거기서 유치 신청서를 검토해요. 이게 사실 이런 엑스포 기구, 국제박람회 기구를 지금 프랑스가 만들었잖아요, 본인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그러면 얘네가 좀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야만 신뢰가 간단 말이죠. 이건 좀 인정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사우디랑 한국이랑 이탈리아가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국가들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일단은 구성을 해요. 적절한 그 후보지들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전문가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여기 괜찮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엑스포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부터 일단은 커트를 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무 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라가 유치 신청서 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후보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투표까지 가게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단은 그거부터 일단 걸러낸다 이 말이야. 걸러냈어. 자, 걸러내서 이제 후보가 된 거예요. 이제 후보 국가가 됐어. 이번에 사우디, 한국, 로마였죠? 이탈리아. 이렇게 이제 후보 국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보 국가가 완성되면은, 정해지면은 신나게 홍보를 합니다. 이제 죽어라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투표에 앞서서 죽어라 이제 홍보하는 겁니다. 홍보하면 할수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명 인사들도 배치하고, 그죠? 이번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SK 회장님, 국무총리, 부산시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우리 현기 우리 또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까지 다들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렇게 뭐 유치 전에 이제 뭐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국제 박람회 기구, 이 엑스포 기구의 회원국이 총 182개국입니다. 한국과 한 표밖에 안 돼요. 한국과 한 표. 저 박람회 기구의 회원국으로 있는 국가들이 한국과의 한 표야. 한국과의 한 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요, 무슨 이상한 애들 다 끄집어 나가지고 무슨 전문가 위원들, 무슨 IOC가 무슨 그 올림픽 할 때는 그 올림픽 IOC에 그 투표하는 위원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에 가입을 한 국가마다 한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공평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런 건 있죠. 그 국가와의 관계, 국가와의 외교 관계. 예를 들어 미국이랑 중국이 경쟁해. 그러면 이건 이해가 편하도록 말씀드리면은,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엑스포의 후보국으로 참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투표를 받으려고 해요. 선거를 하려고 해, 저 안에서. 그러면 이거 외교 관계가 너무나 영향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그 국가와 친한가 안 친한가,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엑스포 5년마다 한다고 하는 인정 말고 등록 박람회, 1번 등록 박람회. 이 등록 박람회를 하려면은 그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 뭐예요? 하드 파워의 반대말이죠. 국제 정치 용어인데, 하드 파워가 뭐야? 국가의 국방력, 경제력, 어떤 힘, 이런 게 하드 파워인데, 소프트 파워 뭐예요? 문화, 이미지, 우호적인 어떤 감성, 이런 게 이제 소프트 파워인데, K-팝도 소프트 파워의 하나죠. 이런 소프트 파워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BTS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이번에. 죽어라 엑스포 준비 그 자체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가수 팔아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물론 그 가수들이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유명하고 좋아요. 좋은데 그 양반들만 그 자꾸 이제 팔아먹어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럼 되겠냐 이 말이야. 하여튼 정치권 새끼들 일을 똑바로 안 해야 하여튼. 아무튼 간에. 자, 근데요,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너무 대박입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사우디와 경쟁할 때 엑스포 유치하는 거, 결선 투표라는 단어 졸라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뉴스에서? 그놈의 결선 투표. 결선 투표가 뭐예요? 결선 투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프랑스라든가 터키 같은 나라들이 결선 투표 제도가 있는데, 대통령을 뽑는다. 근데 1차 투표를 했더니 후보가 여러 명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A 후보가 49%야. B가 20이야. C 10에 D 5야.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대통령 됩니까? A 그냥 다이렉트 A. 근데 여기서 재투표를 합니다. 2차에서 재투표를 해요. 왜? 넌 50%가 안 됐다는 거예요.
50% 과반 이상이 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재투표, 2차 투표로 상위 1, 2, 2위 후보만 한 번 더 투표한다가 결선 투표입니다. 이게 결선 투표예요. 자, 근데 이번 엑스포에서 결선 투표가 왜 자꾸 나왔느냐 그러면 여기는 3분의 2가 안 되면 결선 투표입니다. 3분의 2가 50%도 아니에요. 한 국가가 3분의 2 이상을 받지 않으면 결선 투표인 거예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 회원국 몇이라 그래서 182개국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182개국인데 여기 중에 3분의 2는 몇 표예요? 121.3표예요. 121.3표. 사우디가 121.3표가 안 되면 결선 투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사우디가 몇 표를 받았어요? 119표를 받았네요. 이번에는 165개밖에 참여를 안 했대. 이번에는 182개국 중에 참여 자체를 165개국만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이 결선 투표의 그 3분의 2가 110표로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110표. 3분의 2가 무려 110표인데 그걸 그냥 뚫어버립니다. 사우디가 119표가 됐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는 가지도 못하고 다이렉트 사우디가 된 겁니다. 다이렉트 사우디가 된 거예요. 솔직히 막말로 너무 양악을 당해서 뭐 평가를 뭐 하니 뭐 젖잘싸. 젖잘싸도 좀 졌지만 잘 싸웠다도 좀 이번엔 조금 좀 아니지 않나. 너무 양악을 당해서 저게 젖잘싸기야. 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까지 말한 거는 1번 등록박람회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인정박람회. 우리나라가 대전이랑 여수는 인정박람회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까 앞서서 간다요가 등록박람회 5년마다 하는 그 등록박람회보다는 살짝 급이 좀 낮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긴 해요. 이런 어떤 그 인정박람회조차도 못하는 국가들도 세고 셌는데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대한민국이 최초의 엑스포를 한 게 언제예요? 93년이죠. 93년 대전 엑스포야. 요때 마스코트라던가 이런 것들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꿈돌이라던가 괜찮습니다. 그죠? 지금 봐도 괜찮지 않나요? 지금 봐도 괜찮지 않나? 이게 93년도 캐릭터라는 게 참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촌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귀여움 터져.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괜찮지. 개 잘 만들었어. 잘 뽑았다고. 자, 우리나라가 대전 엑스포 했을 때가 93년 8월부터 11월까지예요. 8월부터 11월인데 김영삼 정부 초입니다. 근데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YS 때 한 거냐 그러면은 맞기는 맞는데 엑스포 유치는 한 5년 이상 전부터도 유치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 엑스포 유치가 확정된 거는 1990년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 일단은 요즘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또 유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88올림픽을 했어요. 서울에서 1988년 이 서울올림픽 이때는요 정말 전 국민의 국뽕이 치사량일 때야. 국뽕이 치사량. 대한민국 수많은 어떤 그 국민들이 와 대한민국이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진짜 대한민국이 이제 살맛 나고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고 막 어마무시한 나라가 되고 이제 굶어 죽지 않아도 되고 먹을 거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고 열심히 다들 산업 역군으로서 일하고 이제 막 이런 국뽕이 막 어마무시할 때요 막 저때.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국제대회 뽕을 좀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국제대회 엑스포 이 88올림픽 다음에 90년대에 엑스포까지 개최하면 이거 이제 개쩐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우리는 유치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 뭘 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제대로 전문가도 거의 없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이게 근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빈 땅 있죠. 빈 땅에서 하는 게 국룰이에요. 빈 땅에서 하는 게 물론 빈 땅에서 꼭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빈 땅에서 하는 게 이득이야. 어차피 지금 현재 개발 예정인 곳들 있죠.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엑스포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 과정에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하는 게 나쁘지 않아. 잼버리가 그래서 좀 새만금에서 한 것도 없잖아. 있죠. 물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지만 거기는 또 이제 또 아무튼 간에 이런 빈 땅에서 하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군데가 부지의 후보지로 나옵니다. 대전 대덕지구, 안양 평촌. 이때 1980년대 후반부터 여기 안양 평촌 물나게 갈아엎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천지구 이 셋 중에 어디서 할까를 이제 초이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결국에는 대전 대덕지구가 된 겁니다. 대전 대덕지구가 어디예요? 여기 아니야. 여기 카이스트 있고 충남대 있고 대한민국 국책연구소들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죠? 박정희 정부 때 교육도시로서 초이스가 됐던 곳이죠. 근데 또 좀 빈 땅이 남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아무튼 여기를 우리가 정했어. 그래서 대전 엑스포가 됐는데 자, 근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졸속 추진 계획이란 말입니다. 졸속 추진.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요 91년도에 하려고 그랬어요. 5년 주기긴 한데 95년부터 딱 5년 주기가 된 거고 5050으로 끝에 자리가 0인 연도, 끝에 자리가 5인 연도로 이제 딱 아다리 맞게 된 건 95년도부터고 그 이전에는 조금 삐뚤빼뚤했어요. 어찌되었든 91년도 등록박람회를 하자.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등록박람회 되겠습니까 저거? 너무너무 무리한 어떤 그 계획이었던 거예요. 등록박람회를 91년에 하려고 노태우 정부가 이제 계획을 하는데 당시 예산이 편성을 해보니까 약 3천억이 필요하다. 지금 3천억 생각하면 안 됩니다. 1991년에 3천억이에요. 와 엄청 큰 돈이야. 엄청 큰 돈 진짜. 91년도 기준으로 3천억이면요 진짜? 야 이거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10조 될까? 10조? 몇 조 될라나요? 몇 조? 한 2조 3조 될라나? 그래서 감이 안 오는 거야 나도 이 물가라는 게. 지금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정부가 이제 세금 다 걷어들여가지고 이제 쓰겠다고 편성하는 거죠 정부 예산안이. 대한민국 2024년 정부 예산안이 656조입니다 91년도에 얼마였을까요? 91년도에 얼마였을까? 27조예요. 27조. 27조 중에 3천억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야 지금. 엄청난 돈이에요 진짜로. 그죠? 지금 몇 배 차이입니까? 몇 배 차이. 그래서 이제 기재부는 보통 이제 좀 제정신 많다. 이제 과거부터 항상 제정신이 많기로 소문난 정부 부처예요. 이 양반들은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좀 그래도 좀 경제 전문가로서 좀 그런 게 좀 있어 이 양반들. 그래도 이 양반들이 이제 3천억 개바다 이거 좀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요런 얘기를 해. 그러자마자 노태우 정부 청와대가 뭔 소리 하냐 너 이제 정신력으로 딱 그 정중 정신으로 그냥 땅크 같은 추진력으로 그냥 그냥 밀어붙이라고 그냥 막 이러는 거야. 막 안 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3천억이 들어가는데 예산 편성을 또 정부가 당시 얼마로 했냐면은 450억을 편성합니다. 아까 대략 3천억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450억 정도 편성하더니 하래요. 그 하라 그래 그냥.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땅 파면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래의 사람들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등록박람회 말고 인정박람회 콜? 좀 요런 게 있었던 거죠. 요런 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급이 안 됐던 거야 솔직한 얘기로. 등록 엑스포, 등록박람회를 열 정도의 예산과 시설과 이런 걸 갖출 만한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는, 솔직히 그런 급이 안 되던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90년대에만 해도. 자 그래서 이제 인정박람회로 내려간 거예요. 이제 하향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93년도에 인정박람회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된 거죠. 등록박람회 포기하고 이제 인정박람회라도 가자. 이제 그거예요 지금. 그러고 오케이 이거는 콜. 이거는 콜 해가지고 이제 93년도를 목표로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관들, 외교부의 직원들, 외교부 직원들이 전 세계를 순회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88올림픽 했던 나라다. 대전 정말 개쩌는 정부 청사도 있고 괜찮은 도시다. 한국 엑스포 괜찮다. 등록 아니지 않냐? 인정이다. 등록 박람회도 아닌데 인정 박람회 정도 할 수 있다 우리. 이런 거 좀 야부리 털겠죠. 씹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진짜 대전 엑스포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좀 또 마음이 아픈데요. 저는 경쟁 국가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 경쟁 국가들이 포기를 해요. 이게 오스트리아, 쿠바, 한국이 경쟁을 했었는데 쿠바랑 오스트리아가 기권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썰이 있어. 이제 썰이 뭐냐 여기서. 우리 또 그 박태준 정신 포항제철에 우리 박정희 정부 옆에 이제 박태준 회장, 박태준 정신. 포항제철이 당시에 오스트리아 철강회사한테서 여러 제품을 구매하고 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규모가 상당했대요. 이 과정에서 우리 박태준 정신으로 박태준 회장께서 오스트리아로 직접 가서 니네 좀 양보 안 되니? 이랬다는 썰이 있어요. 이랬다는 썰이 있다. 아무튼 이 썰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일단 둘째치고 일단 오스트리아가 기권을 한 건 사실입니다. 자, 쿠바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보여드리면은 미국 밑에 있어요. 미국 플로리다.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빼꼼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가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 트럼프가 여기 가서 가끔 쉬러 가죠. 골프 칠 겸. 플로리다 밑에 쿠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쿠바인데요. 쿠바가 근데 공산주의 국가 아니면은 좀 이거 공산주의 국가긴 한데 또 애매합니다 사실 쿠바가. 아무튼 쿠바가 소련과의 관계가 있었어. 소련. 근데 우리나라가 한창 노태우 정부 때 뭐 했어요? 북방외교. 북방외교가 뭐야? 한국의 북방에 있던 러시아, 소련이에요. 소련. 아니면 중국 같은 공산권 국가들이랑도 수교를 하고 러시아 같은 소련과도 수교를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외교관계 수립하고 또 교류도 하고 무역을 하려고 이제 진치고 있고 작업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한국이 적극적으로 소련한테 가가지고 야 쿠바한테 압력을 좀 행사해주면 안 될까? 우리 이제 관계 좀 좋게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쿠바 좀 기권하게 좀 만들어주면 안 돼? 라는 썰이 있다.
이런 썰이야 썰 이게. 이런 썰. 그래서 대전 엑스포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정황상으로만 보면은 있을 법한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 그러나 팩트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지금. 자 그렇게 1990년 6월 14일 93년 엑스포 개최지를 몇 년 전에 이제 선정되죠. 이제 93년 엑스포가 90년 6월 14일에 이제 대전으로 초이스가 돼요. 지금도 대전 엑스포 공원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엑스포 했던 터가 있는데 27개의 국내관 10개의 국제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물론 엑스포가 아니었대요. 들어보니까 이제 거의 뭐 놀이동산? 좀 그러니까 옛날에 가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엑스포에 엑스포에 걸맞는 좀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사람들 바글바글해 보이고 뭔가 성공리에 된 거 마냥 좀 보여주려면 사람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놀이동산 뭐 이제 그런 게 좀 많았다 그러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대전 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여수 엑스포가 그래도 칭찬을 잘 받은 거예요. 여수 엑스포가. 솔직히 93년도 대전 엑스포만 해도 졸속 유치가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제대로 하자 여수 엑스포는 진짜로 제대로 하자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여수 엑스포는 그래도 간다요 대학생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여수 여행이라는 게 유행이 뜨고 장범준 씨의 여수 밤바다 이것도 2012년이고 아주 여수 난리도 아니야. 여수를 여행을 가야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안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간다요 대학생 때부터 여수 막 그 여수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부터. 그거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여수 엑스포가요 꽤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무려 YS 때 96년 그냥 뭐 정부에서 이제 기본계획 발표하는 거 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 1996년부터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정부가 이제 좀 신경 쓰기 시작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아시죠? 그걸 이때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해양이라는 어떤 그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한국도 이제 제대로 좀 대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게 이제 96년도였던 거죠. 그리고 엑스포를 우리가 개최를 한 번 더 할 건데 그거를 해양도시에서 해야 된다. 요런 게 있었던 겁니다. 해양도시에서 엑스포를 할 것이다. 요런 게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전남도가 도지사죠. 전남도가 해양 엑스포 우리 쪽에서 안 되겠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하자. 그리고 대전 엑스포처럼 인정박람회가 아니라 또 이번에 좀 무리하려고 또 했더라고요. 등록박람회로 가자. 1번과 2번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죠. 등록으로 가자. 그걸 이제 2010년에 하자. 2010년 5년 단위로 하는 거. 엄청난 대규모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등록박람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97년도에 YS가 IMF가 터져요. 그죠? 조금 또 지지부진하다가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어찌됐든 오케이는 됐던 거야. YS 때 이미 2010년 해양 엑스포 전남에서 하자. 오케이. 요게 이제 쇼부가 쳐진 겁니다. 2010년은 등록박람회로 한다. 해양도시에서 한다. 전라남도에서 한다. 요게 다 쇼부가 쳐져진 거예요. 자, 뭐 여수 안에서 처음에 뭐 여수 달천지구 처음엔 여기서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게 큰 크루즈선이나 배가 들어오기가 좀 개바였대요 여기가. 그래서 실제로 여수 엑스포를 했던 여수시 신항지구로 바뀝니다. 그리고 2001년에 이미 대한민국 국무총리 명의로 김대중 정부 때죠. 2010년 세계박람회 등록박람회 유치 신청서를 냅니다. 2001년에 낸 거예요. 2001년에 여러분들 2010년에 하는 거를. 자 이때 경쟁국가가 어디였느냐. 중국, 러시아, 멕시코, 폴란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리고 2010년 등록박람회는 중국 상하이에서 합니다. 중국 상하이 엑스포가 있었어요. 2010년에.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그러면은 인정 엑스포라도 한번 다시고? 요게 이제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인정으로 대전과 좀 비슷하게 갑니다. 또 그거를 또 정부가 오케이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2012년 인정 엑스포 요거를 이제 여수에서 하자. 요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진짜 도박을 해요. 좀 정부가 도박을 2006년 5월에 유치 신청서를 내는 거였습니다. 유치 신청서를 내는 건데 정부가 2006년 초부터 공사를 합니다. 선빵을 갈겨요. 신청서 내기도 전에 삽을 떴어. 좀 도박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5월에 유치 신청서를 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11월 요때 이제 투표 날이었던 거예요. 2007년 11월이. 이때 경쟁국가가 모로코, 폴란드, 한국이었어. 이게 인정박람회는 솔직한 얘기로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사실. 경쟁국가가 많지도 않고 이렇게 경쟁했어. 그래서 이제 됐어요 이게. 자 여수 엑스포 좋습니다. 좋아요. 항상 이런 엑스포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하면 좋아요. 좋죠. 다만 항상 이런 축제가 끝나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평창처럼 끝나면 시설이 도답이에요. 시설이.
때문이에요. 항상 시설 유지 보수 관리 문제에 닥치게 되죠. 아주 대표적인 게 평창인데 지금 여수도 그 마찬가지예요. 여수. 그렇지. 사후 처리 문제 때문에. 지금 여수가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은 여수 엑스포가 2012년에 끝나면 이 여수 엑스포에 있던 시설들을 스카이타워, 뭐 아쿠아리움 이런 거를 또 새로 넣어서 계속 장사하자 이런 거로 활용을 할 계획이었대요. 근데 지금 여수 박람회장이나 이런 거 지금 10년째 방치 중이다. 이런 기사가 많습니다. 이런 기사가 많아요 지금. 사후 활용, 사후 처리 실패 사례다. 실패 사례. 그리고 좀 여수 엑스포가 2022년 11월 기준 부채가 3,600억이야. 3,600억. 부채가 3,600억. 자, 이거 부채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정부가 우선은 재정을 꼬라박아요. 4,800억을 정부가 일단 꼬라박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자체가 갚아야 됩니다. 정부가 우선 돈을 4,800억 내줬어요. 지자체를 이제 향후 사후 활용을 하면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3,600억이 남았어요 지금. 이럴 거면 하지마. 그냥 하지마. 뭐 하려고 해. 맨날 그 빚도 안 갚으면서. 지자체장들도 문제가 많아 이거. 여기도 이거 일단은 하자. 일단 한 다음에 지금 돈 제대로 정부한테 상환도 못하면서 일단은 다음 도지사 다음 시장이 알아서 해라. 아몰랑 이거 아닙니까 지금. 맞잖아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 그냥 자기 커리어로 얻으려고. 자, 그러면 사실 올림픽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엑스포나 올림픽 같은 것도 사실 막상 하고 나면 적자인 경우가 좀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적자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국가 홍보용이죠. 국가 홍보용. 경제 효과가 몇 조가 생긴다. 그거 뻥카 존나 많으니까 믿지 마세요 그냥. 경제 효과가 몇 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 계속 제일 뻥튀기 한 거. 제일 햇빛이 진짜 금빛 미래. 제일 금빛의 미래를 그리고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는 그 안 믿어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 의미가 있다라면 국가 홍보죠. 국가 홍보. 이게 사실 국가 홍보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 따지기가 어렵고 국가를 어찌되어도 홍보하는데도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잘 알릴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적극적으로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딱히 뭐 적극적으로 우리 미국이 무조건 이번에 엑스포 해야겠다 막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어차피 뭐 그 나라는 그죠. 자,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를 반드시 이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런 국가들, MBS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신비의 국가였어요. 신비주의의 국가였습니다. 관광비자 자체가 없던 나라예요. 관광비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 건국 이래 최초 관광비자가 발급하기 시작했던 게 2019년 9월입니다. 2019년 9월.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관광을 무슨 사우디로 간다는 생각도 못할 일인 거야. 오로지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성지순례하러 가는 국가. 메카와 메디나 성지순례를 하러 가는 국가다 이 말이야. 성지순례. 사우디가 지금 대박인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2023년 이후에 있을 국제 행사가 무려 5개나 깔려 있어요. MBS가 지금 환장해 있는 거긴 하더라고. 사우디를 어떻게든 2030년 전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2027년 아시안컵, 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30년 엑스포죠. 이번에 됐습니다. 34년에 아시안 게임 또 해요. 34년 월드컵까지 합니다. 사우디에서. 그래서 작정하고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더라고 지금. 사우디가 동계가 되냐? 실내에서 하겠지 자기야. 실외에서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 실내에서 하겠죠. 스키 같은 걸 어떻게 실내에서 하려고 그러지 근데. 지금 그리고 사우디가 2030년 전후로 해서 사우디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2030년까지 지금 네옴시티 아시죠? 네옴시티. 지금 요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쭉 길쭉하게 큰 빌딩들과 빌딩들 사이에 축구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죠? 엄청난 공사인데 이게. 지금 최종 완공을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딱 떨어집니다 지금 왜 MBS가 이렇게까지 국제대회를 많이 하려고 하는가. 네옴시티 때문에 저걸 한다기보다도 모든 것을 2030년까지 사우디라는 국가를 대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국가 자체가 전 세계적인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도 우리는 무슬림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폐쇄적이지 않다, 꽉 막혀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사우디가.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런 엑스포 하는 것보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BTS 같은 가수를 더 발굴하는 게 더 나아.
돈으로 따지나 뭐로 따지나 이런 엑스포 같은 거를 너무 뭐 안 하는 것도 좀 별로긴 하지만 하면 좋은데요. 가성비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좀 파급력과 영향력을 따지면은 나 좀 BTS 같은 거는 가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솔직한 얘기로 다 국민 세금이야. 국민 혈세라고 국민 혈세. BTS는 왜 하나도 벌어오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솔직한 얘기로 2030년에 리아드 엑스포라고 했어요. 요 전전이라던가 전전전이라던가 요 이후에 하는 엑스포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 몇 명이나 알겠어. 어차피 해도 금방 잊혀져요 이거. 정치꾼들의 전시행정. 진짜 나는 이런 엑스포 유치가 대부분 그 지자체장이랑 특정 정당의 정치적인 어떤 지들의 치적, 커리어 그거 이상이야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너무너무너무 졸라게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트라이 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강민경 왕가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시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없음 토마스키 XX129XX 선에커 잘매 김은규 우당탕탕 예패밀리 마티아스리 갱다 정유지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